어머, 오 원장님, 88세인데도 혼자 생활하시고 매일 산책까지 하시네요. 아이고, 뭘. 그냥 70대 때부터 이 습관들만 고쳤더니 자연스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습관이요? 어떤 습관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은퇴한 88세 오근식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 실제로 며칠 전 동네에서 제가 나눈 대화입니다. 8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다며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약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70대 초반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매일 대여섯 가지 약을 먹어야 했고, 무릎은 아프고, 혈압은 높고, 당뇨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찾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죠. 그런데 75세 되던 해,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무심코 하던 몇 가지 습관들이 제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습관들만 고치니까 78세부터는 오히려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88세인데도 혈압약 하나 안 먹고 당뇨 수치는 정상, 무릎도 아프지 않아서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또 어디가 아프네? 약이 점점 늘어만 가네? 예전만큼 기력이 안 나? 사실 이 모든 것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의 비밀입니다. 제가 의사로 40년을 살면서 그리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특히 많이 배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70세인데 어떤 분은 20대처럼 활기차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은 이미 몸이 90세처럼 늙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타고난 체질이나 유전자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젊게 사시는 분들과 빨리 늙으시는 분들의 차이는 바로 일상 습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 말이죠. 우리 몸을 한번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같은 연식의 자동차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올바른 연료를 넣고 적절히 운행하는 차는 20만 킬로를 달려도 새 차처럼 잘 달립니다. 반대로 관리를 소홀히 하면 5만 킬로도 못 가서 고장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데 잘못된 습관으로 기름때가 끼고 좁아지면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힘을 잃어갑니다. 뼈는 우리 몸의 골격인데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70대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80대, 90대의 건강을 완전히 좌우하는 겁니다. 제가 75세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7가지 최악의 습관을 하나씩 고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70대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나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도 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7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이나 앉아서 보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 그 다음 TV 앞 소파에 앉아서 아침 뉴스 시청, 점심 먹고 나서 또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시청,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신문이나 책 읽기, 저녁에는 또다시 TV 앞에 앉아서 저녁 시간 보내기. 계산해 보니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앉아 있는 게 뭐가 나쁜가? 편하기만 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혈액순환이 극도로 나빠집니다. 특히 다리 정맥에 혈액이 고여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심장은 혈액이 부족하네? 라고 생각해서 더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둘째,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이건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버립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먼저 사라지죠.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앉아있게 되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앉아있으면 근육에서 당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앉아있으면 더욱 심각해지죠. 저도 70대 초반에는 이 함정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75세부터 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30분 타이머 법칙. 핸드폰에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화장실 가기,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밖 보기, 뭐든 좋으니 3분간 움직입니다. 의자 스쿼트.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이건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식사 후 걷기. 식사 후에는 절대 바로 앉지 마세요. 최소 10분은 천천히 걸어주세요. 집 안에서라도 좋습니다. 서서 하는 활동 늘리기. TV 볼 때도 가끔은 서서 보세요. 전화 통화는 서서 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이 5가지 방법들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힘 빠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근육 감소,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속도가 갑자기 3에서 5%로 빨라집니다. 계산해 보세요. 70세의 근육량이 100이라면 80세에는 70에서 85 정도만 남게 됩니다. 거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주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10%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감기 걸려서 3, 4일 누워 있었더니 다리에 힘이 쭉 빠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특히 발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70대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몇 달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먹은 음식에 당분이 갈 곳이 없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에서는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립니다. 넷째,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히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겨울철에 더 위험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가족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몇 살이든 늘릴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근육을 키운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저도 75세부터 근육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88세인데도 20대 청년들보다 악력이 센 편입니다. 집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하루 3세트.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 10번씩 하루 3세트. 의자에 앉아서 발뒤꿈치 들기 20번씩 하루 3세트. 이 정도만 하셔도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이라도 좋습니다. 장보기 할 때 무거운 쌀포대나 생수통을 들어보세요. 이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이시면 84g 정도죠. 계란, 생선, 두부, 콩 등을 충분히 드세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물을 몇 잔이나 마셨나요? 커피, 차 말고 순수한 물 말이에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전혀 안 마셨나?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건 뇌의 갈증 중추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노화를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70대가 되면 이 비율이 60%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의 80%는 물인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흙처럼 끈적해져서 심장이 펌프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셋째, 변비가 심해집니다. 대장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변이 딱딱해져서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속에서부터 수분이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다섯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뇌의 80%도 물인데 탈수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 부족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합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라면 이미 탈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손등살을 집어보는 것입니다. 손등살을 잡아서 놓았을 때 2초 이내에 원래대로 돌아오면 정상이지만 3초 이상 걸리면 탈수 상태입니다. 하루 8잔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200ml 컵으로 8잔, 총 1.6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 마시는 시간표도 만들어두면 더 도움이 되겠죠. 기상 후 한 잔, 아침 식사 30분 전 한 잔, 오전 10시 한 잔, 점심 식사 30분 전 한 잔, 오후 2시 한 잔, 오후 4시 한 잔, 저녁 식사 30분 전 한 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루 8잔 계획표를 만들어 두고 실천해 보세요. 물을 마실 때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해롭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홍차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더 배출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외출 준비도 번거롭고 날씨 핑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점점 집에만 있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비만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째,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급증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을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식사량이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혼자 식사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섯째,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누구를 만날 일이 없으니 외출할 이유도 없고 집에서만 있다 보니 몸을 움직일 기회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제 연구를 보면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70대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7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매일 최소 1명과는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 친구, 이웃, 상점 사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전화 통화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기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단골 찻집에서 친구와 만나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자녀 가족과 식사하기, 매주 일요일 오전 교회나 절 같은 종교시설 방문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동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문화센터 취미 강좌, 등산 동호회나 걷기 모임 같은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배운다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늦었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자극을 주면 더 강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뇌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뇌의 신경 연결이 끊어집니다.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들 사이에는 수조 개의 연결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 연결들이 하나씩 끊어져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치매 위험이 급증합니다. 평생 학습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 인지적 예비력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삶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기쁨이 없으면 매일이 똑같고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몇 살이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90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100세에도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8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85세에는 유튜브 시청법까지 배웠습니다.
지금은 손자들보다 카카오톡을 더 잘 사용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법 시도해보기, 안 읽던 장르의 책 읽어보기, 새로운 단어 하나씩 배우기. 다양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볼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배우기, 카카오톡, 유튜브 사용법 배우기, 인터넷 쇼핑 방법 배우기 등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미가 없다면 새롭게 배워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요리 등 나만의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배운다면 내가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영어 회화나 일본어 기초부터 시작해 보세요. 6번째 최악의 습관은 잘못된 식사 패턴입니다.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식사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침은 거르거나 대충 빵 한 조각, 점심은 12시가 아니라 오후 2, 3시에, 저녁은 밤 8, 9시에 과식, 혼자 드시면서 TV 보며 식사,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위주. 이런 식사 패턴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둘째,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살이 찝니다. 밤사이 12시간 이상 굶은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몸이 기아 상태라고 인식해서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합니다. 셋째, 저녁 늦은 시간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넷째, 혼자 먹는 식사는 영양 불균형을 만듭니다. 대충 때우게 되고 편식하게 되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 등 시간을 정해서 드시고 잠자리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생선, 계란, 두부, 콩 등의 단백질을 꼭 섭취하세요. 현미, 잡곡밥 등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도 드시고 견과류로 좋은 지방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2, 3번은 누군가와 함께 드세요. 7번째 최악의 습관은 수면 패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지. 정말 그럴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밤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기, 낮잠을 2, 3시간씩 자기, 잠자리에서 TV 시청하기, 술을 마셔야 잠이 온다고 생각하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기. 이런 습관들이 왜 문제일까요?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둘째, 기억력이 악화됩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혈압과 혈당이 올라갑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을 올립니다. 넷째,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집중력 저하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야 몸이 기억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취침, 오전 6시에서 7시 기상, 주말에도 같은 패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시면 안 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은 주무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말 피곤하면 의자에 앉아서 10에서 15분 정도만 잠시 눈을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무실 때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잠자리 1시간 전부터 TV, 스마트폰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 가장 편안한 잠옷과 침구를 사용하셔야 잠도 잘 오겠죠. 취침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해 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 주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은 금지.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 감소를 방치하지 마시고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하루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으로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잘못된 식사 패턴을 없애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수면 패턴을 만들어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88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75세부터 이 7가지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30분마다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물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88세인데도 대부분의 60대보다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더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간단한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미래 10년, 20년이 이 작은 선택들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80대, 90대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하루 건강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물 8잔 마셨는가?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였는가? 간단한 운동을 했는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가?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시도했는가?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했는가?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매일 체크해 보세요. 7개 중 5개 이상 체크되면 그날은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서로의 결심을 공유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같은 연배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88세 의사 오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